수백만 년 전 화산 활동이 빚어낸 대지를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이 깎아 만든 절경 카파도키아. 튀르키예에서 산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카파도키아는 올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는 곳인데요. 기기묘묘한 암석이 가득한 광활한 비경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이곳으로 가야 합니다. 카파도키아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우치사르 성체입니다. 흔히 성체라고 불리지만 사실 바위산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카파도키아의 상징가도 같은 곳인데요. 정말 볼만하지 않습니까? 현대의 터키어로 이 우추 하면은 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추히사르 하면은 세계의 성 또는 삼중 요새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카파도키아에서 이런 요새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요새이기도 합니다. 우치히사르가 성체 또는 요새로 불리는 이유는 이곳에 사람이 거주했기 때문인데요. 그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약한 성질의 화산재로 만들어진 응해암을 깎아서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요. 내부 벽면에는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카파도키아가 한눈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먼 곳에 저렇게 화산층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언덕들 그리고 협곡들도 보이고요. 와, 정말 장관이네요. 카파도키아라는 지명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대 튀르키예에서는요. 이것은 고대 페르시아어인 카투파투카, 즉 아름다운 말들의 고장이라는 페르시아 어원을 그대로 따서 카파도키아라고 하고 있는데요. 고대 페르시아는요, 기병이 우세했던 군대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각 지역의 말들 중에서 바로 이 지역 카투파투카만이 가장 고급진 말들을 배출해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깎아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대를 이어 이 땅에 뿌리내린 사람들. 겹겹이 쌓인 시간의 흔적이 카파도키아의 경이를 완성합니다. 걸음마다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 카파도키아. 이쪽은 비둘기들을 많이 키웠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비둘기들의 배설물로 천연적인 이 비료를 만들어서 포도밭이라든가 감자밭 이런 것들을 많이 일궜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튀르키예에서는 규베르진릭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즉 비둘기 협곡 쪽에 와 있습니다. 암석을 파서 만든 구리에 작은 창문처럼 보이는 구멍들이 바로 비둘기 집입니다. 양분이 부족한 고원지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둘기를 기른 고대인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비가 온 뒤라서요. 조금은 미끄럽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협곡 쪽으로 좀 내려와 봤어요. 반대편 쪽이 지금 저쪽은 규벤질릭이라고 하는 비둘기 협곡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방향이 교레메라고 현대 튀르키예에서는 불리우고 있는 곳입니다. 초기 로마 때까지도 코라마라는 단어로 불리우던 것이 투르크 민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앞에 센 발음이 빠지게 되면서 고라마라고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세기 경부터는 교레메라고 투르크체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교르 하면은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교레메 하면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곳은 보이지 않는 협곡 안에서 옛 수도사들이 오랫동안 살아갔구나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계곡에서 동쪽으로 걷다 보면 암굴 교회와 수도원이 남아있는 교레메 협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기 위에도 지금 동굴이 보이고 있죠. 저렇게 협곡 사이사이에 이 응해암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들 살아갔었는데요. 초기 기독교 시절에 많은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수도사들이 많이 거주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들입니다. 빛조차 닿기 어려운 바위 속에서 끝까지 지켜낸 신앙은 카파도키아의 거룩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암굴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교레매를 둘러볼 때면 궁금해지곤 했는데요. 상상으로만 그리던 풍경을 이제 현실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카파도키아를 찾는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현지인들이 살던 집을 개조한 암굴 호텔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야. 와, 여기 카파도키아 전경이 한 번에 다 보이네요. 지금 동굴을 파서 만들어 놨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레매 일대 암굴 유적은 198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외형을 크게 바꿀 수 없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부족한 공간을 조금 더 파서 확장하거나 내부에 조명과 냉난방 장치 같은 현대적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답니다. 와, 아니 이거 옷장까지 지금 완전히 동굴 그 자체네요. 아주 놀라워요. 동굴들 들어가 보게 되면요, 특히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아주 좀 특이하게 구멍을 양쪽으로 내놨죠. 그리고 무언가를 걸 수 있게 해놨는데요, 예전에는 고대 때에 가축들도 동굴 안에서 키우거나 또는 거기에 무언가를 매달아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마치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과거로 들어선 듯한데요. 수없이 보아온 카파도키아이지만 암굴에서 보니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개별 암굴을 모아 만든 암굴 호텔은 보통 터널이나 계단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방을 나서면 어디서든 카파도키아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카파도키아를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 다니지 않아도 그냥 오늘 다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작은 마당을 지나 지붕 위를 따라 걷다 보니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납니다. 고양이도 있네. 안녕. 안녕. 와, 이게 전부 다 응해암으로 되어져 있는 그 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깎아서 옛 사람들이 살아갔던 거를 지금은 이제 밑에서 불을 떼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전부 다 해놨네요.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품어온 카파도키아.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땅 위로 또 하나의 하루가
조용히 쌓여갑니다. 튀르키예는 프랑스, 중국과 함께 세계적인 미식의 나라로 알려져 있죠. 지역마다 대표 음식이 있을 만큼 다양한 요리가 발달했는데요. 카파도키아에서도 꼭 맛봐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Merhaba. Merhabalar efendim, hoş geldiniz. Hoş bulduk. Bugün rezervasyon var.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데요. Let's go. I'm gonna show you how 이곳의 대표 메뉴 항아리 케밥입니다. 현지에선 테스티 케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 그대로 항아리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천천히 익혀 만든 전통 요리입니다. 향신료의 향과 육즙이 항아리 안에 그대로 머물러 깊은 풍미를 내는 게 특징이죠. 카파도키아에서는 옛부터 전통으로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항아리 안에다가 육류나 야채들을 같이 듬뿍 넣고서는 오븐에 이렇게 구워내는 그런 전통 요리를 계속 해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카파도키아는 질 좋은 점토가 풍부해 고대부터 토기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활용한 조리법이 자연스레 자리를 잡게 된 건데요. 화려한 불쇼부터 항아리를 깨트리는 퍼포먼스까지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Çok teşekkür ederim. Rica ederim. Bunu da böyle isterseniz O kadar sıcak değil mi bu şey? Evet yani zaten yanmaz eldiven kullanıyoruz. O yüzden. Anladım. Evet. 상당히 좀 대접받는 느낌이고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인 오븐에 넣어서 이 항아리 안에 소고기, 토마토, 그리고 고추, 그리고 감자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한 곳에 넣어서 긴 시간 동안 익힌답니다. 언뜻 우리나라의 뚝배기 요리와 비슷해 보이죠. 진짜 이게 배가 고파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소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이 토마토하고 다른 야채들하고 이 조화가요. 마치 이 향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한 번에 그것이 다 스며든 듯한 느낌이 나요. 아 정말 여기가 너무 맛있네요. 제가 먹어본 항아리 케밥 중 손꼽히는 맛이었어요. 이 항아리 케밥을 먹을 때는 옛부터 이렇게 쌀로 만든 터키의 필라브라는 건데요. 이 밥 안에 아몬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필라브는 쌀을 기름에 볶은 뒤 육수를 넣고 끓여 만든 튀르키예식 밥인데요. 케밥과 함께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사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지금. 놀랬어요 저 지금. 너무 맛있네요. 지금.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따뜻한 저녁밥상을 떠오르게 하는 맛. 오늘 여정으로 쌓였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그냥 잠들기가 아쉬워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벌써 몸이 노곤노곤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메소포타미아 북쪽 관문에 자리한 오래된 도시 샨루우르파. 아브라함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지는 동굴을 포함해 아브라함과 관련된 여러 성지를 품은 곳입니다. 이곳은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흔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폭 30여 미터, 길이 150여 미터의 발르글르 곶은 물고기가 있는 연못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와, 이름처럼 연못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전부 다 모였잖아요. 정말 많죠. 하지만 실제 이름보다 아브라함의 연못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불리는데요. Sazan ama bu rivayete göre Tabii, o zaman farklı. yanan ateşin odunlarının balık olduğu düşünülüyor. 아, 이브라힘 Yani İbrahim hikayeden Peygamber geldi. Oradan atıldığını, buradan Hı. buraya düştüğünü, burada ateşin yakmadığı. Anladım. Evet. Yakmadığı ve odunların da rivayete göre balık olduğu ve böyle buranın serin kaldığı, su olduğu zaman. Bunlara dokunulmuyor hiç yani. Evet, dokunulmuyor. Burada yenmiyor balık. Yem veriyor. 바로 이 전설 때문이죠. 니므롯 왕은 폭군으로서 아주 유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브라함,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구덩이에 던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모든 불들이 물이 되어서 호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장작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변화되어서 물고기가 되었다라고 구전 전승되어지는 이슬람 내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이곳 사람들은 연못의 물고기를 여전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이 물고기만은 잡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연못의 물고기를 먹으면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성스러운 전설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샨루우르파를 떠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도시 하란으로 갑니다. 초기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였던 교육기관 유적과 원뿔형 지붕을 가진 독특한 형태의 전통 가옥이 남아있는 곳 하란. 지붕이 이어진 모습이 마치 벌집 같다고 해서 벌집 모양의 집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남아있는 집들은 대부분 150년에서 2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축 양식은 메소포타미아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벌집 모양과 흙으로 만들어진 집들을 짓게 된 이유는 기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철에는 47도까지도 올라가는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흙 벽돌로 만든 밑에 쪽 집과 위에는 흙을 갖다가 메워서 만든 벌집 구조로 만들어진 집을 택했어요. 바닥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열기가 위로 분산이 되게끔 만든 벌집 구조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 꼭대기의 작은 구멍은 환기구 역할을 했습니다. 더운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고
아래로는 바깥 공기가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통풍이 이루어졌는데요. 한여름에는 바깥보다 실내 온도가 약 8도 정도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바닥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열기를 위로 분산시키려고 이 모양을 채택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흑벽돌을 갖다 만들었어요. 진흙을 구워서 만든 후에 방수, 방청 역할을 하는 역청을 사용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집이 습기에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역청을 바르고 나무를 거의 쓰지 않고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원뿔형 지붕을 고안한 지혜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가족이 늘면 방을 하나씩 덧붙여 집을 넓혀갔다고 합니다. 방 안에 걸린 돼지는 나쁜 기운을 막는 부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파란 대문 역시 집을 보호하는 색으로 여겨졌죠. 여행객들을 위해 공개한 이 집 이외에도 하란 곳곳에는 많은 전통 가옥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거주의 목적보다는 겨울철 가축 우리로 사용되거나 창고로 쓰는 집이 대부분이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이어오고 있죠. 메라바, 나스스는스. 쉐이. 양해를 구하고 한 주민의 축사를 방문했습니다. 슈 하이반 에브 알카다킴미. 하이반. teşekkür.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여기 냉장고도 있고 등도 설치가 돼 있네요. 전기까지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예전 벌집 문양의 그 집에다가 겉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람이 지금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해놓았어요. 생각보다 내부가 정돈돼 있더라고요. 옛날 거 그대로 남아있네요. 정말 놀라워요. 지금 예전 거 그대로 사용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네요. 남성들이 모두 외출을 하고 여성과 아이들만 남아있어 주민을 만나볼 순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덕분에 하란의 전통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땅거미가 내린 시간. 오늘 밤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스라게지스이, 순번의 밤이란 뜻을 가진 이 전통 모임은 마을의 남성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집에서 모여 음악과 문학, 음식을 나누던 모임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기는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통 악기 연주와 노래로 흥이 오르자 북에 불을 붙이고 두드리며 손님들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만족한 손님들이 약간의 사례를 건네기도 하는데요. 이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와 춤을 주고받으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다지는 거죠.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흥겹더라고요.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으면 샨루우르파의 대표 음식인 치köfte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향신료와 불구르 그리고 생고기와 파슬리가 들어가죠. Biraz ağırlığını hafifletiyoruz. Koyun eti. Bu onun kara et dediğimiz özel yerinden yapılır yani. Her taraftan yapılmaz. 치köfte는 오랫동안 손으로 치대며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과거엔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함께 반죽을 하며 이야기와 노래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아브라함 전설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불태우기 위해 도시의 모든 장작을 모으도록 명령했고 불을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 치köfte를 만들게 됐다는 거죠. 손에 열기로 정성껏 오랫동안 해야지 그 열기로 익힌다는 느낌으로 계속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전승이 되어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불이 물이 되고 장작이 물고기가 됐던 전설의 연못 발르그 귤과 연관된 건데요. 모든 장작이 물고기로 변해 땔감이 없어져 이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단 겁니다. 드디어 정성 들여 빚어낸 치köfte가 완성됐는데요. 쟁반에 잘 달라붙을수록 반죽이 잘 된 것이랍니다. 쟁반이 치워지자 이내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는데요. 음악과 춤 사이가 어딘가 우리 것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 치köfte가 나왔네요. 손님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나눠주셨는데요. 손으로 먹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해서요. 레몬을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식감이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일반적인 불구로만 들어있는 치köfte는 이렇게 쫀득한 맛이 좀 없는데요. 상큼한 이런 레몬 향도 같이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맛있고 좋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샨루우르파 음식이 튀르키예 다른 지역보다 매콤하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사람들도 한국인만큼 매운 걸 잘 먹는다는 sa실 알고 계셨나요? Muhteşem yani. Acı biber yani çok acı mı? Biraz acı. Bize göre biraz acı. Ama güzel. 상상 못한 풍경을 만나고 상상 그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곳. 여기는 튀르키예입니다. 수많은 제국의 흥망을 지켜보며 긴 세월 자리를 지킨 도시에는 둘러볼 곳이 참 많은데요. 이스탄불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며 10여 년 넘게 이 도시에 머물렀던 제가 꼭 가봐야 할 곳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탄불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기 좋은 곳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탁심 광장입니다. 탁심은 이제 아랍어로부터 왔는데 물이 있는 곳 또는 물의 분배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장소였다고 전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중심가의 대형 광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치면 광화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심광장과 이어져 있는 이스티크랄 거리에는 유명한 상점과 카페 그리고 음식점이 줄지어 있는데요. 와, 진짜 멋있다. 수많은 음식점들 중에서 입소문이 난 풍경 좋은 곳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는 바로 저 앞쪽에 가운데 보이는 마르마라이, 그러니까 즉 대리석이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로부터 대리석들을 옮겨와서 성소피아 대성당을 축조하는데 넘어왔던 바다라고 해서 대리석 바다라는 뜻을 갖추고 있고요. 바로 왼쪽 편으로는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넘어가는 그 물길에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우측 편으로는 골든혼, 금각만이라고 불리는 만이에요, 만.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명소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Bu nedir? Mojito. Alkolsüz değil mi? Evet. Çok teşekkür ederim. 상큼한 레몬 향이 입안 한가득 들어와요. 와, 진짜 멋있다. 인증 사진도 꼭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도심을 벗어나 이스탄불의 바다를 만나러 가볼까요? 골든혼이라 불리는 만을 가로지르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잇는 갈라타 다리입니다. 다리 위는 늘 낚시꾼들로 붐비는데요. 겨울이 되면 그 수가 더 늘어나죠. Merhabalar. Hangi balığı tutuyorsunuz? Kefal. 쇼발? 와, 여기 물고기 잡힌 거 봐요. 개팔. 개팔. 숭어랍니다. 숭어.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즈마릿. 잡혔다. 뭐가 잡혔어요. 뭐가 묵직한데? 오, 이게 그 아까 그 숭어네요, 숭어. 그러니까 좀 작은 숭어네요. 숭어 잡혔어요. 와. Göbeğinden bağlamış. 아, 이렇게 잡히는구나. 와, 이거 더 크네. 갈라타 다리에서 가장 흔하게 잡히는 것이 숭어랍니다. 부다케파. 이것도 숭어. 와. Kurtaralım şuradan. 네. 짜잔!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숭어! 손에서 자꾸 뭐가 꿈틀거리니까 이렇게 물고기 만져본 지 오래돼가지고 어릴 때는 좀 만져봤거든요. 횡설수설하네 지금. 소름 돋았어요. Bugün kaç tane balık aldı buradan tuttu? Kaç tane oldu? 10 tane. 4, 5, 6, 7, 8, 9, 10, 11, 12, 13 saydım 12, ben. 13 tane. 13마리요. 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르마라이 해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 물결이 이렇게 만으로 들어오는 곳이라서 여러 흑해종이나 그리고 여러 물고기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조금 큰 숭어들이나 아까 보여줬던 이즈말리치라고 하는 이런 물고기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작은 함씨라고 하는 멸치과에 속하는 물고기들도 많이 잡습니다. 와, merhaba. Ne kadar aldı yani çok pahalılar mı? Hangi neresi? Güney Kore. Güney Kore. Evet. Kore biz kardeş. Evet. Evet. Uygur Türklerinden dolayı Çin Evet. bizim değil ama Güney Kore Aynen. can kardeş. Aynen. çok teşekkür ederim. 피를 나눈 형제라고 딱 얘기해 주잖아요. 장카르데시. 마음을 나눈 형제들. 예. 너무 기분 좋죠? 이거 봐요, 고양이.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Ama tertemiz ha. 갓 잡은 생선이라니 정말 팔자 좋은 고양이네요. 겨울에 특히 낚시꾼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 이동하는 고등어나 정갱이 같은 특정 어종이 많이 잡히기 때문인데요. 환경 변화와 남획으로 고등어는 보기 어려워졌답니다. 와, hangi whisky bu? Sivaslıga. Bugün fazla almamış. Yeni geldi. Ha yeni geldi. Yeni geldi. Biz, Ama geldi hemen alkol içiyoruz. biz balık bahane. He. Biz Anladım. Anladın mı? Güzel dost.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오시는 거를 핑계 삼아 한잔 하러 나오신다고. Balık bahane. güzel. Bir tava olsun, Evet. 2 kişi. Bir hanım bir ben. Ne güzel. Yetiyor. Aynen. Bitti. Aynen. Çok balık tutmaya, dolaba koymaya gerek yok. Yani. 현지인들에게 갈라타 다리는 사랑방 같은 곳인데요. Teşekkür ederim. 뭐든 나눠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 형들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정도 많고 이런 것도 나눠주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고기를 잡는 건 핑계다. 보여주기만 한다. 잡는 거는 왜냐면 집에서 기다리는 마나님한테 보여줘야 돼서. 그러나 싸워.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마시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해주셨어요. 아주 호탕하신 분들이에요. Teşekkür ederim. Türklerden daha güzel Türkçe. Teşekkür ederim. 아니 저보고 왜 이렇게 터키어를 잘하냐고 그래서 그냥 배웠다고 했어요. 여기 다 정갱이 종류고 숭어가 앞에 많았고 거의 보통 이런 종류들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판매도 하시고 좀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Efendim. Sen Türkler hakkında ne düşünüyorsun? Türk hakkında bizim için, Güney Kore için eskiden savaştan dolayı bize yardım ettin. Bir ülkeden önemli ülke diye düşünüyorum. Hem de kan kardeşi diye düşünüyorum. Eski Göktürk zamanında da bizimle gerçekten Goguryeo İmparatoru diye vardı. O günlerden beri biz kan kardeşiyiz. Böyle düşünüyorum. Şehitlerimiz sizin orada duruyor. Aynen. Tabii ki de. Ben de gittim. Teşekkür ederim. 정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한 갈라타 다리. 바다 풍경은 물론 소소한 일상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갈라타 다리를 건너오면 또 다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명물 발륵 에크맥을 파는 노점입니다. 와, 저기 보세요. 배들이 마치 동로마 건축 양식을 따라서 만든 것처럼 위에 돔들이 이렇게 있죠. 요거 오스만에서도 이제 모스크 만들 때 미마르 시난이라고 하는 이 대건축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 모스크들을 만들 때, 대형 모스크들을 만들 때도 이렇게 돔 형태로 하잖아요. 그걸 컨셉으로 해서 배를 갖다 저렇게 만들어서 저 위에서 고등어를 구워서 에크맥이라고 하죠. 트르크셰로. 그게 이제 빵이에요. 바게트 같은 빵인데 빵을 갈라서 거기다가 고등어를 딱 얹어서 먹는 아주 특이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발륵 에크맥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이제 발륵 케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낚시꾼들이 잡은 생선을 바로 구워 빵에 넣어 먹은 것에서 시작된 이 케밥은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단 주문은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배가 흔들거리는 데서 이렇게 고등어를 굽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진풍경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오늘 상당히 많고 점심때 되니까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딱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점심시간이 되기 전인데도 가게 안과 밖이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원래 손님은 조리를 하는 배에는 올라갈 수 없는데요. 특별히 촬영을 위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 여기 고등어 냄새가 확 나요. 와, 여기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고등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렇게 굽고 있네요. 고등어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와 냄새에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복잡한 조리법도 특별한 재료도 없는 단순한 요리지만 오랫동안 서민들의 배를 채워온 고마운 음식입니다. 뼈 바르는 거를 집게로 한 번에 딱 발라서 해주고 있어요. 군더더기 없는 손놀림에서 오랜 시간 쌓인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하루에 보통 1,000개, 많을 때는 2,000개까지 팔린답니다. 짜잔! 투르키에서는 투르슈라고 하죠.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피클, 오이장아찌 같은 레몬 소스. 비린내를 잡아줄 레몬까지 뿌렸으니 맛을 볼 차례입니다. 고소한 생선의 풍미와 아삭한 채소의 식감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맛있네요.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발르그 에크맥 한 입. 항구 도시의 삶과 풍경이 어우러진 잊지 못할 한 끼를 맛봤습니다. 해가 지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탄불. 천년 도시의 야경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와, 못할 뻔했어요. 이스탄불에선 대중교통에 속하는 페리입니다. 이스탄불에 유럽 사이드에 있고 아시아 사이드 있거든요. 근데 유럽 사이드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 사이드에 있는 카드kö이라는 지역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유럽 지구를 대표하는 예니 모스크부터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그리고 갈라타 타워까지 웬만한 명소는 다 구경할 수 있는데요. 유람선보다 운항도 자주 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니 페리를 꼭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스탄불의 밤 풍경을 즐기는 사이 아시아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오스만 시대부터 항구 도시 역할을 한 카드kö이는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어 여행객과 현지인들로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야, 여기 지금 이제 카드kö이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홍합 요리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Merhabalar. Merhabalar Okan. Ay, nasılsınız? Sağ ol, sen nasılsın? Teşekkür ederim, teşekkür Hoş ederim. geldin.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지만 겨울에 특히 맛있는 메뉴죠. Çok eskiden Evet. Mardinliler İstanbul'a geldiğinde Mardin. Ermeni ve Rumlardan bunu meze olarak öğreniyor. 기원 전에도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홍합들을 가지고 요리들이 있었는데 아나톨리아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곳에다가 야채나 쌀들을 집어넣는 이런 음식을 만들어낸 거는 투르크 민족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 세대들도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가 정답입니다. Klasik olarak o zaman bir tabak Tamam. alabilir miyim? Tabii ki. Şöyle bu şekilde açılıyor. Tamam. Göstereyim ben sana. Şunu almama müsaade edersen. Şu şekilde açılıyor. Şöyle bu da kaşık olarak kullanılıyor. 양념한 밥을 채워 넣은 홍합 요리 미디에 돌마입니다. Biz bunu açarken tam açmıyoruz. Evet. Pişmiş pilavı içine şöyle atıyoruz. Bir midye burada, bir midye burada. Sonra yine kapanıyor. Tam açmıyoruz. 이렇게 홍합만 쪄서 만드는 게 있고 안에 밥을 넣어서 그리고 옆에는 국물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서 마치 우리의 그런 홍합탕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스탄불에서 야식으로 즐겨 먹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Böyle normal midyemiz. Sonra midye limonla 리몬. Limon çok güzel. Limon sıkıyoruz böyle.
Tabii çok güzel oluyor. Bunu kaşık diye kullanıyoruz. Sana bir sürprizim var. Ağzını aç. Gel yanıma. çabuk yine Gel, bebeğiz şimdi. Evet gel bakalım. Şöyle bunu götür. 단맛하고 신맛이 같이 섞이고 홍합의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안 느껴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Yediğin sosluydu. Evet. Koreliler acı sever. Sana şimdi acı denetiyorum. 오. Hadi bakalım. 매운맛이랍니다. Seviyor musun acı? Evet.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매운맛이랍니다. 매운맛 하면 한국인이죠. Birazdan. 안 매운데? Bir dakika sonra acı gelecek. 어? 이거 무슨 잠깐만 아니 이거 잠깐만 청양고추 청양고추가 아니고 캡사이신이 Yandın mı Okan? 수학 진짜 매워 진짜 매워. Tamam. 짭조름한 홍합과 향신료 밥의 절묘한 만남. 하나씩 집어먹다 보면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를 만큼 자꾸 손이 가는 별미입니다. Merhaba afiyet olsun. Nasılsınız? Teşekkürler. Ellerim kirli. Ben de teşekkür ederiz. Rica ederim. Afiyet olsun merhaba. Siz mi? Beğendim, ben seviyorum. Bu şey midye dolma diyorlar ya. Bu şey fazla yiyor musunuz? Yani sokak yemek olarak yani çok seviyor tabii, musunuz? tabii. Yani haftaya kaç defa gibi yani? Ya dışarıda denk geldikçe biraz dışarıda gece Öyle mi? hayatında aynen Öyle gezerken mi? vesaire yiyorsunuz. Alkol tüketimi. 소박한 음식과 웃음을 나누며 이스탄불의 밤이 깊어갑니다. 만년설처럼 펼쳐진 석회절벽과 고대 휴양 도시를 향해 갑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이곳의 온천을 방문해 온천욕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흔적만 남고 사라진 과거의 영광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먼저 억겁의 시간이 쌓여 만든 자연의 경이 파묵칼레를 찾았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래서 위쪽에는 많이 막 뜨거운 게 아니고 좀 미적지근한 느낌입니다. 정말 에메랄드 빛이 이런 걸 보고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잖아요. 와, 발을 대면은 뭔가 이렇게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발을 넣기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천수 온도는 35도에서 45도 정도. 여행의 피로감을 달래기에 딱 좋은 온도입니다. 정말 파란 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 비추니까 색깔이 너무 이쁘게 보이고요. 괜히 파묵칼레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목화의 성이라는 뜻인데 정말 목화가 한가득 깔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절벽 아래를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파묵칼레는 온천수에 녹아있는 탄산칼슘 같은 석회 성분이 천천히 쌓여 만들어진 지형인데요. 온천수가 흘러내리는 지금도 조금씩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와, 물살이 엄청나네요. 오.
다리에 힘을 이렇게 좀 주지 않으면은 쓸려갈 정도로 물살이 엄청나게 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지금 보는 파묵칼레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 한 번이라도 더 이 장면을 눈에 담고 싶어집니다. 우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와, 이것 좀 보세요. 너무 멋지네요. 와, 진짜 물이 깊은데요, 여기는? 이렇게 폭포처럼 흐르네요. 석회층과 온천수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천상의 풍경입니다. 이게 하얀 석회봉을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다 보니까 이 물길을 인위적으로 어딘가는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면서 위치들을 계속 바꾼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흐르면 물이기가 너무 쌓이고 너무 물을 흘리지 않아도 보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연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묵칼레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물의 흐름이 바뀌고 한때는 석회층이 어두워지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르키의 정부는 파묵칼레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석회 계단의 출입을 제한하고 온천수의 흐름과 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신발 착용이 금지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너무 차가워요. 잠깐만. 완전히 냉탕하고 온탕이에요. 파묵칼레는 기원전 2세기부터 온천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솟아나는 온천수가 치유의 물로 알려지면서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이 물의 효험만 믿고 계속 이 물만 사용을 하다가 피부병이나 관절통에는 효과가 있었을지언정 정말 큰 병이었을 경우엔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공동 묘지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것을 네크로폴리스, 죽은 자들의 도시 이렇게 불렀죠. 로마 제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파묵칼레의 온천은 빠르게 발전했고 석회 언덕 위의 도시 히에라폴리스와 공동묘지인 네크로폴리스 역시 크게 확장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히에라폴리스가 단순한 온천 도시가 아니라 종교적, 정치적 권력이 결합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온천을 위해 도시를 지은 곳이 지진이 빈번한 활성단층이다 보니 지하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곳이 있었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를 지하세계의 입구로 여겼죠. 도시 안에는 실제로 플루토니온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나톨리아 전체가 활성단층 지역들이 있고 또 지진대가 지나가는 판의 이동이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이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지진뿐만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이 석회암 그리고 지열층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물들이 같이 만나면서 산소가 아닌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이 되는 거죠. 이런 이산화탄소들이 배출이 되고 그 위에 남아있는 산소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았던 귀족들이 여기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과연 어떤 식으로 종교와 정치에 활용했을까요? 제 뒤쪽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문이 보이실 겁니다. 그쪽 문을 통해서 짐승과 그리고
사제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신전 석상 밑에 보면은 동그랗게 또 아치 형태로 된 문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지옥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식으로는 하데스, 그리고 로마식으로는 플루토 신이죠. 그래서 지하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먼저 짐승들을 집어넣어요. 아무래도 비교적 사람들의 신장보다는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쌓여있는 이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어서 죽게 돼요. 그 죽은 시체들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럼 당연히 저 지하의 신께서 저 목숨을 앗아갔구나 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키가 큰 신을 모시는 사제들은 저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위에 남아있는 산소를 일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산화탄소에 취해서 그 상태로 나오게 돼서 주저리 이런 횡설수설하는 이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듣고 신께서 내려준 예언이라고 믿게 됩니다. 고대엔 자연현상을 종교와 결합해 사회적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플루토니온 신전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거죠. 고대인들의 지혜는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 위대한 발자취는 히에라폴리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진짜 이 히에라폴리스 내에서는 가장 좀 핫 포인트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원형 극장인데 자, 티아트로라고 합니다. 고대 극장은 히에라폴리스를 대표하는 유적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한적한 모습은 처음입니다. 지금 소름이 돋고 있어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다닐 때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이곳에 몰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이 얼마나 이 멋진 풍경입니까? 2세기경 지어진 반원형의 극장입니다. 언덕 지형을 따라 계단식 관람석이 층층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건축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큰 돌들 하나하나를 다 석공들이 깎아서 이 어마어마한 웅장한 이런 원형 극장을 만들었는데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앉는 좌석들마다 쭉 이어지면서 무릎이 접히는 이 부분들이 마치 아치 형태를 그리듯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지금은 풍화되고 깎여 나가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똑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화자, 즉 저 중앙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 현대하고도 똑같이 가수라든가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음성이 청자가 듣는 음성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게끔 아주 정확한 설계와 그리고 의도적인 설계를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구조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당시 건축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대략 15,00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15,000여 명을 곱하기 10을 해서 이 도시에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파악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티아트로라는 곳인데 이 티아트로는 나중에 후일에 바로 우리가 영어 단어인 theater의 어원이 되기도 해요. 수천 년의 시간 위를 걸으며 마주한 역사와 자연의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저는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해발 약 1700m, 동부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 자리한 반은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바로 앞에는 투르키에서 가장 큰 호수인 바노가 펼쳐져 있죠.
지금 우리는 아나톨리아, 즉 해가 시작하는 동방의 끝자락인 이 바노수 앞에 지금 와 있고요. 이곳은 아주 중요했던, 성경에서도 아라랏 왕국이라고 불리웠던 곳의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바노를 둘러싼 높은 산맥은 천연 방어선 역할을 해주었고, 화산 활동과 퇴적물로 형성된 호수 주변의 비옥한 땅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죠. 기원전 9세기 무렵 번성했던 아라라트 왕국은 이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 왕국과 문명이 명멸했던 이 땅에는 지금도 대를 이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호수 남쪽을 따라 약 30km 정도 달리면 거친 산맥 사이로 오래된 역사를 품은 도시 비틀리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Kış zaman bu kadar fazla geliyor mu yani Bitlis'ten kar yağıyor? Ya bu kadar yağmur. Bir 10 senedir yine bu kadar yağmıyor. 10 senedir. Bu sene de bu kadar yağmıyor. 하, 트르키에서도 이 비틀리스라는 지역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진짜 저도 여기 있으면서도 처음으로 봐요. 이 정도로 눈이 많이 온 건. 비틀리스는 해발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튀르키예에서도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강설량이 더 늘어 도시 전체가 눈으로 뒤덮이는 날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허이. 다리가 안 벌어져. 지붕 위에 눈 치우는 일을 도와드리려고 사다리에 올랐는데요. 근처로 다가가는 것부터 쉽지가 않네요. 지붕 위로 올라왔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 난대로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붕이 상당히 넓은데요. 집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임을 가질 때 사용하는 회관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Nasılsınız abi? Sağ olasın. Hoş geldiniz. Hoş bulduk. İyisiniz. Okan diyorlar yani Türkiye'de. teşekkür 야, 정말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보는 진짜 폭설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소하고 계시길래 한번 너무 궁금해서 한번 올라와 봤어요.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ben yardım edebilir miyim? Dikkat et düşme. tamam. Ya geçire dikkat tamam. et.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눈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떼시던데. 어우.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만만치 않습니다. 쌓인 눈의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하더라고요. 지금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m가 조금 넘네요. 제 허리춤까지 지금 올라오니까 엄청난데요. 와. Korkuyorum. Size hiç zarar yok mu buradan? Ayaklar. Yok. Orası da çünkü ona göre ben atıyorum. Zaten her yer bu kadar değil bence. Yok her yer aynı değil. İnanılmaz yani şaşırıyorum şu anda da ben de. O kadar fazla kar yağdan dolayı. Yok bu sene çok kar yağdı. 10 Aynen. yıldır yeni ilk defa kar yağıyor. Birkaç gün sonra da gösteriyor şu an zaten hava Valla şu durumunu. anda belliydi. Ha. 눈이 많이 오면 낮 동안 녹은 눈이 처마 쪽으로 흘러내렸다가 다시 얼어붙어 큰 고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눈을 먼저 치워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하는 건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내려오는 겨울철 생활의 지혜인 거죠.
제설도 했고 이게 위에서도 눈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밑에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며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Genel olarak ev değil gibi ya burası. Salon. Ha, düğün salon. Merhabalar. Merhaba, nasılsınız? 아, 지금 이게 이제 오듐이라고 하고 이제 나무를 오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보통 도시나 이런 데서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난로, 화목난로죠, 화목난로. Çok teşekkür ederim. Çok sağ olun. Tamam. Siz nereden geliyorsunuz? Ne yapıyorsunuz? Nereye gidiyorsunuz? Güney Kore. Güney Kore. Evet. Maşallah. 얼었던 몸에 온기가 돕니다. Çok güzel çay. 이 춥고 나서 이렇게 한잔 하는 이 따뜻한 홍차는요. 진짜 몸을 녹이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의 그 따뜻한 정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Siz buradan normalde düğün için Düğün salonu. değil mi? Düğün Aha. salonu öyle yazılmış. Düğün salonu. Ama kış ama fazla yok o yüzden. Kışın olunca hayat kilitleniyor burada. Anladım. Ama halimizden memnunuz. Devlet çalışıyor, hükümet çalışıyor. 서로를 돕는 끈끈한 정과 기꺼이 건네는 환대에 매서운 겨울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비틀리스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 부다클르로 갑니다. 마을로 향할수록 산세가 깊어지고 사람의 흔적이 점점 드물어집니다. 드디어 부다클르에 도착했는데요. 도로를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마을 전체가 눈으로 소복이 뒤덮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겨울 왕국입니다. 고드름인데 저 어릴 때나 고드름 보고 했었는데 여기 시골 오니까 이 눈이 엄청 많이 왔네요. 그리고 날씨도 이 추운 거를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야, 고드름 한번 보세요. 와. 어릴 적 겨울이 오면 가지고 놀던 고드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야. 떨어지지도 않는데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꽝꽝 얼었어요. Hoş bulduk. Nasılsınız? Hoş geldiniz. Hoş bulduk. Teşekkür ederim. Sağ olun. Teşekkürler. Allah razı olsun. Siz de hoş Teşekkür geldiniz. Nasıl gidiyor? İyi abi sen? İyiyim. Teşekkür ederim. Mandoları ilaç yapacak orada çalışıyorlar. Sıcak suya götüreceğiz. Anladım. 마을 이장님 가족이 저희를 맞아주셨는데요. 마을의 자랑인 물소부터 보여주신답니다. 동부 아나톨리아의 산악 마을들은 양이나 염소 그리고 소를 키우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부다클르는 물소 마을로 유명합니다. 어서 오세요. Hoş bulduk. Hoş bulduk.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이장님 댁 가족이랍니다. 축사 위에 지어진 집도 친척들이 사는 곳이라네요. 지금 대가족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삼촌집, 뭐 큰아빠집, 그리고 이모 뭐 해가지고 여기도 뭐 조카들, 뭐 친척들 전부 다 친척이에요. 마을 자체가. 마침 먹이를 주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돌아가며 물소를 돌본답니다. 이곳에서는 물소가 중요한 생계수단인 만큼 하루 일과도 자연스레 소를 돌보는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한쪽으로 모은 소의 배설물을 싣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게 저는 생각에 비료로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료가 아니고 이렇게 말려서 이 연료, 땔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땔감으로도 나중에 사용을 한답니다. 물소는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밑에 지금 눈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런데요. 이게 전부 이 소들의 배설물이랍니다. 슈안 바실라장 무슨 스트스브. 이제 젖을 짜러 갈 시간이랍니다. Evet.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젖을 짜는데요. Annem burada burada bak. 먼저 송아지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래야 젖이 더 잘 나오기 때문이죠. Biraz böyle bu tarafa gel. Şu an sığacaksınız değil mi? 본격적으로 물소젖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젖을 짤 땐 필요한 양만 짜고 송아지가 먹을 양은 꼭 남겨둔답니다. Acaba mandallar kaplıcalarya gidiyorlar ya. O sıcak sudan girmek sebep var mı acaba? Ya temizleniyorlar. Bazen bitleniyorlar ya böyle sıcak ya hava. Evet. Temizleniyorlar. Temizlenmek için, yüzmek için. 갓 짜낸 신선한 물소젖입니다. Bu kadar. Bembeyaz. Aynen. Bu kadar çıkıyor. Ya. Yazın daha çok çıkıyor. Ha, Şimdi kuruyorlar ya artık ya. Mesela Evet. yavruya hazırlanıyor. evet. Yazın daha çok Bir çıkıyor. tane mandal için He, bu kadar bir yani. tane, o bırakmadı. Sizi gördü ya bırakmadı o. Evet bence de 2,5 litre gibi. He, 2,5. Ya. Bakabilir miyim? Buyur. 눈 덮인 산골 마을의 겨울은 이렇게 천천히 흘러갑니다. 보통 젖을 짜고 나면 소를 돌보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은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답니다. 뒤에를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저희도. 상당히 신기한데요. 가까이서 물소를 처음 봐가지고 저도. 겨울에는 집집마다 돌아가며 물소를 우리에서 꺼내 일주일 단위로 온천욕을 시킨다는데요. 추운 계절을 나는 부다클르만의 특별한 풍습입니다. 물소들이 그리고 길을 알고 있네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자기들 길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Walking through the park, it wasn't quite dark. There was a man. 야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에나 이렇게 말 안 듣는 녀석이 있기 마련이죠. He just moaned and it made no sense. He just go. 목동이 노련하게 다시 무리에 합류시킵니다. 평소엔 길을 잘 따라가는 편이라는데요. 소들이 자꾸 경로를 이탈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Ya onlar bize korkuyorlar gibi ya. He, değil mi? Yabancı ya. O yüzden. 우리 물소를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고 소들이 지금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네요. Şeyde daha fazla manda var. Kaplıca'da. Ha öyle mi? Evet çok var. Çok götürmüşler. Şu an. 물소들이 도착할 온천으로 제작진이 먼저 이동해서 촬영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My friend, come here, come here. Come. 아 빠졌네. Middle. Abi size biraz yandan geç o zaman. Oo, hemşerim. 눈길에 익숙한 주민이 차를 세우고 잠시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오케이. 길이 미끄러워 조심히 지나치려는 순간 바퀴가 눈 위에서 헛돌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익숙한 일인 듯 힘을 합쳐 차량을 밀어줍니다.
사륜구동 차량도 스노체인도 없어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엔 흔히 겪는 일이랍니다. 아, 이제 또 천천히 걸어가 봐야죠. 온천까지 거리가 좀 된다 그래서요. 계속 물소들하고 같이 이동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iz onda beraber yürüyeceğiz. Onda yürüyorsa mandallar gelmiyor mu? İki kişi arkadan gelmesi lazım. He. Biz Bunları inelim, sürmek için. içeri gelin malları sürün arkamızdan. Arkamızda bot var, onlar gelmez ki. Abi! Ödü götürüyorum bilmiyorum. Kim? 뒤로 오랍니다, 뒤로. 생각보다 물소들이 낯을 가리더라고요. 소들이 옆에 길로 빠져가지고 지금 뒤쪽에서 이렇게 몰아야 된답니다. 가자. 눈밭 위에서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Okan abi arkaya bak. 아, 뒤에서 또 마차가 또 따라오고 있네요. 촬영팀이 왔다는 말에 마을 아이들이 몰려왔는데요. 마차까지 동원됐습니다. 모두 잔뜩 신이 났습니다. Bir ritin halledip gel hadi gel. Abi gel arabam diyor. Bu kimin getirdi? Kimin getirdi? Bir bu bir de bu. Buradaki Binebilir miyiz? Başkan! Oy. 내친 김에 저도 마차에 올랐는데요. Oy. Okan abi beni tut. Tamam, tamam. Abi yo yavaş yavaş. 오. 제가 지금 마치 조정하는 것 같은데요. 오! 눈길에선 자동차보다 마차가 더 낫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쌓인 눈을 헤치며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마을의 삶과 전통이 느껴집니다. 지금 드디어 저 앞쪽에 온천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고 드디어 온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andallar ne zamandan başladı böyle su içinde girdi? Kar yağmaya başladı. Yok Yağmalar yok yaptı. eskiden ne zamandan? Çoktan çok uzun zamandır gidiyorlar evet. Mesela 100 yıldan fazla var. 100 yıl fazla. 10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네요. Burası değil mi? 물소들이 온천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아이들이 다급하게 달려가 앞을 막아섭니다. 이 온천이 아닌 모양인데요. 물소가 들어가는 온천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 burası değil. 여기가 너무 낮답니다. 그래서 물소가 완전히 다 잠기기에는 부족해서 물소들이 더 깊은 곳으로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부다클르의 물소들이 온천욕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기생충을 없애고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진흙이나 먼지를 제거할 수 있어 물소 젖을 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군요. 드디어 물소들이 온천에 도착했는데요. 먼저 이곳에서 물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아, 저것 좀 보세요. 와, 온천에 들어가는 물소 사진이 인터넷에 알려지며 그 모습을 구경하려는 여행객들이 종종 이곳을 찾는답니다. 와, 놀랍네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말썽을 부리던 물소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집니다. 겨울철 부다클루 온천은 사람보다 물소가 주인인 곳입니다. Merhaba. Nasılsınız? Hoş bulduk. Nasılsınız? Okan ben. Teşekkür ederim. Yani onlar da keyiflerine bakıyorum. Bir jacuzzi burası doğal bir jacuzzi işte. Onlar da keyif alıyor. Gerçekten keyif alıyor. 저 Dışarısı soğuk olduğu için onlar da sıcaklıyor. görünce nasıl hissediyorsunuz? Mandalar. Biz de buraya yeni geldik. Görmedik. Biz de ilk defa görüyoruz sizinle birlikte. Bu anı yaşamak için saat 6'da yola çıktık. 3 saat bir yol çektik. Buraya geldik. Sadece mandaları görmek için. 물소를 몰고 왔던 아이들은 어느새 옷을 벗고 온천욕에 동참했습니다. 너무 추워요. 차라리 빨리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따뜻합니다. 지금 이거 한 40도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몸까지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오! 살면서 평생에 이런 경험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와, 물소가 들어오는 온천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물소들이 여전히 경계심이 많았는데요. 오, 물소 한 마리가 지금 저한테 오고 있어요. 조금 익숙해진 걸까요? 제게도 곁을 내어줍니다. 처음에는 좀 두렵고 그랬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상당히 착하고 온순해 보여요. 눈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놀래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제가 좀 미안하고. 갑자기 한 마리가 뛰어가요. 레올도? 물소들이 지금 싸웠어요, 순간. 낯선 저 때문에 물소들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 마을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맡겼습니다. 한결 편안해 보이는 물소들. 이거 보이십니까? 거품이 막 올라와요. 상당히 지금 따뜻하고 막 뜨거운 정도는 아닌데 한 38도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부다클루 온천수는 자연적으로 땅에서 솟아난 용출수로 다양한 광물질이 녹아 있다고 합니다. 물소들이 어느 정도 온천을 즐기고 나니 아이들이 말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Ben mi? Tamam. 이곳은 물소뿐 아니라 말도 온천을 즐기는 모양인데요. 제겐 너무 생소하고 신비한 풍경이지만 아이들에겐 그저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다. Devra bir kere daha yapacak mı? Ne? Daha yapacak mı bir kere? 5-6 kere. He. Siz yaparım ben. 나오니까 너무 추워요. 좋다. 드실게요. 따끈한 온천에서 나오니 영하의 날씨가 더욱더 춥게 느껴졌는데요. 조금 전 물소들과 사진을 찍은 여행객들이 맑은 온천이 있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여기 물은 안에가 좀 비출 정도로 좀 깨끗하게 보여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샘솟는 것 보이시죠? Burası daha temiz değil mi? Evet. 물의 온도도 이쪽이 훨씬 뜨겁더라고요. 오. 안에 들어오니까 나가기가 싫은데요? 긴 여정으로 쌓였던 여독이 따뜻한 온천 속에서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let you down. You best believe I'm your leading man. So let me tell you, I can do it all. I walk on the wire, anything that your heart desired. And to be frank, I'm cool like Sinatra. The kind of guy you take home to mama. Try me out, I swear I'll deliver.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So pay attention, I paid all my dues. How much you looking for? Nice to meet you. 물소들이 좀처럼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아이들이 눈뭉치를 던지며 내쫓자 그제야 걸음을 뗍니다. Don't count me out, I guarantee that I'll make you fall in love with me. What am I doing wrong? I waited for too long. 집까지 다시 수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지만 집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아마도 집이란 그런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곳 말이죠. 물소 목욕을 마치고 이장님 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Gözüm başım üstüne geldiniz. Gel. Büyük dede, büyük nene. 아, He, onlar da. 와, 진짜 많네. Babaanne. 할머니 할아버지고요. 여기가 오자만 dedem mi? Bu annemin dedesi. Annemin dedesi. Evet. Hoş bulduk. Ha, Bu, değil. Benim annem baba. Aa, öyle mi? bu benim abla misafir geldi. Anladım. Ha ha. Senin isim ne? Senin ismin ne? 오칸 diyorlar Türkiye'de. Okan. 이게 이렇게 아침 식사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쟁반에다가 전체로 옮기고 있어요 지금. Okan bize kahvaltı hazırlıyor. 예전에 우리 교자상에 식사 준비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하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고생했다며 한상 푸짐히 차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가족들 식사할 때 이렇게 많이들 차리는데요. Şu normalde bu kadarını daha fazla da yapıyorsunuz değil mi? Daha kahvaltı için daha fazla da Daha yapıyorsunuz. fazla bazen mesela yazın olduğu zaman büyük şeylerde yap. 요구르트 değil mi? He, yoğurt. 이거 요거트인데 Ha, bir de böyle ye. Al Okan'cığım. Sen Furkan'ın arkadaşısın. 아들님하고 친구라고. Ha. 예. Ya Furkan için. 오, 정말 부드러워요 이거. 와, 정말 맛있네요. 이거 포도로 만든 잼이에요. 진짜 오리지널 잼인데 이거를 요거트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특이한 맛이 납니다. 제작진도 잊지 않고 챙겨주시네요. Ellerine sağlık. Çok teşekkür ederim. Çok sağ ol. Hoş bulduk, hoş bulduk. 메네멘이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메네멘 gerçekten çok güzel gösteriyor. 모두 집에서 손수 만든 음식들인데요.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은 진짜 최고 맛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터키에선 제일 맛있는 메네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소젖으로 만든 카이막입니다. 야, 이거 카이막인데 Yapacak bizim gereken icra değil. Yani biz izliyoruz ya burada. 와, gerçekten kaymak çok güzel. çok güzel.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녹는 느낌이에요. Böyle kaynatıyoruz tencerede. Evet. 2 gün boyunca kaynatılıyor. Sonra kaymak oluyor. Bu ayrı oluyor kaymak. ciddi söylüyorum. Türkiye'de en güzel menemen bu. Gerçekten. Gerçekten çok lezzetli. Çok teşekkür ederim. Çok sağ ol. Çok teşekkür ederim. Tekrar görüşmek üzere. Görüşürüz. Furkan çok teşekkür ederim. Görüşürüz. tamam. 투르키의 동쪽에서 만난 눈부신 겨울왕국. 제게는 따스한 인연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아르카야 마을은 평균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제 머물렀던 마을보다 더 깊고 높은 곳에 자리한 마을이죠.
지금 여기에 한 2,600m 정도 올라왔는데 모르겠어요. 느낌상 괜히 가슴이 좀 답답하고 진짜 산악 그 마을 오지 마을에 와가지고 그런 상당히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Yakup Bey, yardım edeyim mi size? Yardım edeyim. Ay. Bunlardan alışveriş için merkeze gidip geldiniz. Yok taziye vardım. Ha. Merhabalar. Nasılsınız? Teşekkür ederiz. Hoş bulduk, hoş bulduk. Kolay gelsin. koyunlar. 마을을 찾은 이방인은 제가 처음이랍니다. 와, kangal도 보이고. Orada daha net görünüyor. Ha. Tam yeri neresi yani? Şu ağaçlar olan. Ah, bu iki taşın arası var ya orada. İki taşı orada. Ha. oradan görünüyor. 상당히 높은 곳에서 건초더미나 목재들을 옮긴다고 하시네요. 야, 이게 문화이자 풍습이죠. 이게. 먼 길 찾아온 손님이라며 흔쾌히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집안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도르무. 손주분이시라네요. 아니, 야쿠 어른이 나이가 좀 많으신가? 좀 젊어 보이시는데? Merhaba. Merhaba. Adın ne? İrem Su. İrem. İrem. Amca. Memnun oldum. Okan ben. Memnunum. Hadi kızım. Bak. 부끄럼 타요. Bana diyor dede.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 해가 능선 뒤로 넘어가면 어둠이 금세 내려앉습니다. 일과를 마친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모여드는 시간이죠. Hoş bulduk. Teşekkür ederiz Okan ben. Çıkmayın. Buyurun. 고소한 냄새가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립니다. 야쿱 이장님 댁은 자식들부터 손주들까지 모두 한 집에 살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양이 풍성합니다. 갓 구워낸 빵과 따끈한 수프, 근처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샐러드까지 모두 투르키의 가정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입니다. 드디어 저녁상이 모두 차려졌습니다. 옹기종기 가족들이 둘러앉는데요. 저도 한 자리를 내어 앉았습니다. 정말 맛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어머니의 깊은 손맛이 느껴지는 음식들입니다. 지금 접시 바닥이 뜨거워요. 왜 김이 금방 한 거. 정말 귀한 손님들 왔을 때나 이렇게 해주잖아요. 식으면 안 된다고. 뜨겁게 갖고. 그 살차라는 투르키의 그 소스가 아주 오묘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 무슨 볶음밥 먹는 그런 느낌이고. 이 집에서 키운 양으로 만든 볶음 요리인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고급 요리입니다. 고급 요리. 냄새가 전혀 없어요. 매일 이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가족들이 부러워지는데요. Bizde kesmek var. Öyle sizin gibi şeyde Anladım. satıyor. Satış da yapıyor yani. Satış da yapıyor. Şeyde. Aynen. Merkez. Bir yer var zaten orada. Meydan. Taze. Evet. Burası taze. Aynen. Yani taze. Taze olmasa kimse yemez zaten. Anladım. Evet. 밥도 있고 빵도 있고 고기는 이거 진짜 아주 스페셜하죠. 아주 이 동네에서 다 만들어내는 자급자족이죠 이게 다.
그래서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은 재료들로 이렇게 차려주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조용했던 산골 마을의 밤이 다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난로가 있는 거실이 가장 따뜻하다며 자리를 내어주시더니 손수 잠자리까지 준비해줍니다. 손님들 오셨다고 이불도 이렇게 좀 챙겨주고 이장님 아드님이 또 다 해주셨어요. 네, 너무 고맙죠. 오늘은 정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은 꼭 산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며 잠을 청해봅니다. Tombe la neige, tu ne viendras pas ce soir. Tombe la neige, et mon cœur s'habille de noir. Ce soyeux cortège. 다음 날 아침 눈 뜨자마자 창밖부터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밤사이 또 눈이 내린 모양입니다. 큰일 났네. 진짜 이거 한방인데. 와, 폭설도 이런 폭설이 있을까 싶어요. 진짜 제 평생에 이런 눈은 또 못 볼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는 거는 둘째 치고 지금 아예 길이 안 보여요. 다 막혀서 2000m가 넘는 곳인데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죠? 큰일 났네. 가볍게 흩날리던 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굵어집니다. 지붕과 담벼락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눈이 두텁게 쌓여갑니다. 눈 내리는 날 산골 마을의 하루는 단순해집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밀어내고 지붕 위에 눈을 털어내고 마을을 잇는 길을 조금씩 열어갑니다. 눈을 치우는 일은 아흐르카야 마을 사람들에게 겨울을 건너는 가장 익숙한 일상입니다. 서툰 손놀림이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저도 삽을 들고 거들어 봅니다. 분명 삽질입니다. 에이스. 눈이 처음에 봤을 땐 너무 예뻤는데 지금 거의 한 3, 4일 동안 눈을 보니까 와, 이제는 제발 적당히 좀 와라. 네. 안 와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옵니다, 눈이. 와, akşam 5'e kadar açacak mı acaba burası? Oy. Açmasa da minibüste sizi götüreceğiz. Ama bizim kira araç var onu. Normalde bu kadar mı yoksa bu aniden böyle oldu mu? Aniden oldu. Aniden oldu. 여기도 Bu kadar yağmadı. yani. 눈발이 조금 잦아들자 먼저 우리 앞부터 살펴봅니다. 먹이통에 가득 쌓인 눈을 치우고 주변의 눈도 정리해 주는데요. 가축들이 먹이를 먹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눈을 다 치우고 나면 먹이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눈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다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günaydın.
매일 아침 가축을 먹이는 일은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 하루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기 전 언덕에서 가지고 내려온 건초입니다. 여기에 건 옥수수를 섞어주는데요. 양들이 긴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충해주기 위해서랍니다. 얘네들 진짜 고급진 이 사료를 먹어요. 건초랑 진짜 이 옥수수 말리고 이걸 다 싹 다 섞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상당히 관리를 잘 하면서 키우는 것 같습니다.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나서야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눈 치우느라고 눈 뜨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지금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했는데 금방 쌓일 거예요 또. 아침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치즈와 버터입니다. 가축들이 내어주는 고마운 음식들이죠. 이런 거는 직접 진짜 집에서 홈메이드로 만드는 겁니다. 정말 귀한 거죠. 이제 요거는 정말 이 염소젖으로 만든 약, 기름, 버터죠, 버터. 진짜 고소하고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빵이 뻣뻣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조화가 되면서 끝향이 싹 남는 게 정말 맛있죠.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야말로 별미입니다. 원래 홍차가 쓰거든요. 근데 이게 물로 희석을 하는 거예요. 쓰니까 요거를 한 모금 하고 이렇게 깨서도 먹어요. 이거 이제 시골에서 이제 할머니들 많이 하죠. 그리고 손잡이가 없는 건 차문화예요. 뜨거우라고 잡으면 식혀서 먹어. 식혀서 천천히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홍차문화. 아침 일과가 지나고 나면 마을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서두를 것 없는 일상, 산골 마을의 시간이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아침을 먹는 사이 다행히 눈이 그쳤습니다. Gidiyor mu? gidiyoruz. 드디어 건초를 가지러 간다는데요. 이 마을에선 나무 썰매 대신 포대를 이용해 건초를 나른답니다. 눈이 많이 내려 걱정이지만 우선 출발해 봅니다. 눈도 많이 오고 길도 거의 막혔는데 앞에 이맘 저분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요. 동네 여기로. Konuşacağım. İstersen ben alayım mı? Yok sorun değil.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언덕에 건초를 쌓아두었다는데요. 눈 때문에 길이 제대로 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mam size ilahi yapıyor mu ilahi? İlahi mi? Dini şarkı. İlahi yapıyoruz bazen. Valla. Evet. Esselamu aleyke. Allah. Tufan hocam sen bayağı biliyorsun ya. Evet. 힘든 일을 할 때 찬송을 부르며 마음을 모으는 것도 이곳 사람들의 오래된 문화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썰매, 나무 썰매에 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큰 포대자루 여기에다가 건초나 나무들을 실어서 다시 그걸 끌고 내려오는 거랍니다. Okamire gelen var. Gel gel. 지금 누가 오고 있는데요. 저쪽 위에서부터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디카넷이다 왜? 디카넷! 아이고 조심히 오세요. 와, 몸이 완전히 빠졌어요. 해가 금방 지기 때문에 서둘러 언덕으로 올라야 한다는데요. 마음은 급한데 눈밭에 그만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지금 다리가 쑥 들어갔어요. 눈이 쌓인 깊이가 제각각이라 언제 발이 빠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내딛어야 하죠. 아까 걸어오신 분들. 여기 아까 걸어오신 분들이에요. Sizin adınız ne? Zafer. Zafer. Zafer 씨가 저 위에서부터 아까 막 걸어 내려오시던 분이에요. 여기까지 오셨네요. 대단해요. Çok teşekkür ederim. Ben teşekkür ederim. Hoş geldiniz. Hoş bulduk. 지금 저기 위에, 저 언덕 위에 지금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와, 지금 저기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건데요. 마을에서부터 봤을 땐 가깝게 느껴졌는데 눈이 오고 나서 이렇게 가니까 정말 높은 데네요. 그래서 저기까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온 것 같은데 목적지는 아직도 저 멀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 시간 안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몇 걸음 옮기지 않았는데 벌써 숨이 가빠집니다. 게다가 앞에는 오르막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싸네. 잠깐만요. 한라산 정상보다 높은 고도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여기가 또 고산지대인데 2600m 위라고 했는데 거기보다 더 올라가는 거라서요. 숨이 너무 막히네요. 조금만 있다가 올라갈게요. 주민들은 정말 쉽게 오르더라고요. 기다려! 기다려! 나? 기다려. 곁에서 주민들이 기다려주고 힘을 북돋워준 덕분에 마침내 건초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Şu değil mi şu? Yok orada ot yok hocam burada. O değil mi? Götürmüşler zaten az bir şey kalmış o da burada. 저거 아니래 이거래 이거. 지금 다 왔습니다. 온통 눈으로 덮여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 어려웠는데요. 주민들은 신기하게도 건초가 있는 곳을 바로 찾더라고요. Şunu şu an kaç santim gibi geldi diye düşünüyorsun? Karıya. Var bu şu an neredeyse 60 santim var mı orada? 60 santim. 60 cm 정도 예상한답니다. 60 cm. Kayada 1 metreden fazla. Ha, 1 metre daha fazla. 1 metreden fazla. 토끼들이 구멍 내서 파먹고 그랬다는데. 우와. 건초 더미에 귀여운 손님이 다녀간 듯합니다. 며칠 동안 쌓인 눈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 치우는 데에도 한참이 걸리는데요.
비닐이 뜯기지 않도록 조심히 눈을 걷어내고 나니 드디어 건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북한달이 아니 가치케레시 가축인 gibi kullanılıyor. 20 gün gider. 20 gün. Kuzulara 20 gün gider. Oo. 20 gün. Çok yani. Kuzulara. Branda çek abro. 자. 비닐을 치우자 신선한 플레움이 코끝에 스밉니다. 와. 이렇게 눈이 많고 이런데도 이거는 하나도 안 젖고 바삭바삭해요. 그리고 풀 냄새가 확 나요. 열자마자. 이거 보세요. 지난 여름 부지런히 모아두었던 수고의 흔적입니다. 한동안은 이 건초로 가축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죠. 담당을 딱 정해놓은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손을 보탭니다. 춥고 긴 겨울을 함께 버텨내기 위해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온 삶의 방식입니다. Şunlar niye hep beraber böyle birlikte gidiyor? Birlikte gidiyorlar bazen yolda devriliyor. Birbirine yardım etmek için. Anladım. Deviriyor ya yolda. Hep beraber yani. bizde yardımlaşma var. 건초를 무사히 싣고 나니 그제야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어요. 이 하얀 설산 위에서 제가 지금 와 있다는 게 2000m 위에서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 7시부터 막 준비해서 부산스럽게 했는데도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고 이 시골 생활, 동부 투르키예를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경험은 제 평생에 살면서 정말 큰 경험일 것 같고 야호! 잠시 포근한 눈밭에 몸을 맡겨봅니다. 그냥 누워서 쉬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등이 막 다 땀인데 시원합니다. 이제 해가 뜨고 있어요. 저 너무 멋진데요 지금. 동부 트르키에 와서 제가 진짜 이런 설산에서 이런 경험을 하다니 너무 멋집니다. 꿀맛 같은 휴식도 즐겼으니 이제 다시 마을로 내려갈 시간입니다. 바짝 마른 풀이지만 무게가 상당한데요. 오케이, 기다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건초를 옮기는 겁니다. 건초를 눈 위에 올리고 경사진 길을 따라 끌고 내려오면 수월하게 산 아래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Bu az işi değil yani çok büyük iş yani. Her ilde yani kış zaman kaç kere böyle yapıyorsun? Kış yapar mesela bir tane bunda var. Şu yukarıda otları 2-3-4 defa böyle yapıyoruz. 5 defa yapıyoruz. 어느새 언덕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경사의 도움 없이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 건초를 끌어야 합니다. Teşekkür ederim. Şeyde. 건초가 몇 배는 더 묵직해진 느낌인데요. 주민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건초를 나릅니다. 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지만 멈춰서는 법 없이 모두 함께 힘을 모읍니다. 발이 너무 빠져가지고. 스톱! 하기 전에는 그냥 쭉 마치 막 타고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고 앞으로 몸에 막 힘을 줘야 되는데 땅으로는 발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데이메. 다시 잡니다. 기다림. 기다림 아베. 보자. 리다까. 다리에 힘이 풀린 지 오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돕습니다. 힘겨운 구간을 지나 무사히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뒤이어 도착하는 건초를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데요. 주민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기색이 번집니다. Yunus, bunu buradan duruyorsun değil mi? Yani buradan duruyor, her gün azık azık getiriyor mu? Şimdi buraya getirdik otları. Domino orada yer olmadığı için her gün bunları günde 3 kere kuzulara veriyoruz. Her gün.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위에 저렇게 정리를 해놓는답니다. 천으로 다시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오가면서 20일 정도 사용한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지난 계절의 부지런함과 오늘의 수고가 담긴 건초는 또 한 번의 겨울을 견디는 힘이 되겠죠. 혹한의 추위에도 따스함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삶을 이어가는 곳 동부 아나톨리아 산골 마을에서 투르키의 여정을 갈무리합니다.